만 원만 좀 입금 좀 빨리 좀 해줘. 설마 이런 전화에 내가 속을까 싶지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 표준어와 잘 짜여진 각본, 그리고 각종 메신저 활용으로 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보,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새로운 수법에 대응해야겠죠.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과 함께 알아보시죠. 불특정 다수를 기망, 공갈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최근에 피해 건수나 피해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메신저로의 피해가 급증하고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 중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유도하거나 무작위 대출 광고를 문자로 발송해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 이체 유도하기,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이체 요청하기 등의 피싱부터 무료 쿠폰이나 이벤트를 가장한 URL로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스미싱도 아직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좌이체보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추세.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현금 수거책을 고용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방법이죠. 또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해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진화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가를 지급할 테니 통장을 양도하세요 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된 A씨는 용돈이나 벌까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통장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대가 수수료가 없더라도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하는 것 역시 불법이니 유의하세요. 쉽게 말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금전 피해는 없더라도 이미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payinfo.or.kr에 접속,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개설된 명의도용 계좌나 대출 조회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 지급정지란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휴대폰 명의 도용을 확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msafer.or.kr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실행을 하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연인출 이체 제도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ATM으로 출금 또는 이체 시 30분간 출금과 이체를 지연시키는 게 가능하고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후라면 그땐 어떡할까요? 그럴 땐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대표번호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겠죠.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급정지된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소명 등을 거쳐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가 자꾸 온다면
무대응과 더불어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때는 꼭 전화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출처 불명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만약 URL을 클릭했다면 바로 휴대폰을 초기화해주세요. 네 번째,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그건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하세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례와 구제 방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에 현명하게 대응하자고요.